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박민수입니다. 91세라고요? 아직도 진료를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오르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뛰어놀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죠?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드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건강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무료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67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저 역시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그 비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 건강에 최고라고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쓰러졌답니다. 의사인 제가 40년 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관리법, 67세에 쓰러진 후에야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거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후라 몸이 좀 피로했지만 늘 그렇듯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분이라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 마. 난 의사야.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죠. 주말마다 한 번씩 등산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에 다녀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67세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전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산을 다녀왔죠. 평소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피로가 있었지만 늘 그랬듯 무시했죠. 주말 등산으로 체력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 순간 쿵!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었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선생님, 평소 운동은 하셨나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아, 그게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운동. 그게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것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제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4에서 5시간씩 등산을 했죠. 이런 극단적인 운동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왔는지를,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환자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동안 이 상관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96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등산 한 번 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분이 매일 하신 운동은 제가 쓰러진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했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등산처럼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7세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찾아낸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2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환자가 된 거죠.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근경색 이후에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 우연히 옆병실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6세의 나이에도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군요. 손놀림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정교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죠? 날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거 바라지 말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겁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을 오르며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 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들, 심장 질환자들의 회복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라롤라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등산은 커녕 격렬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활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과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려한 운동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었죠.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꼼꼼히 기록했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10분 동안 빠르게 걷기와 2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실제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가벼운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과 30분 뛰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짧지만 꾸준한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 스트레칭, 진료보는 중간중간 하는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에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 명상 전에 3분 심호흡, 하나하나가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쓰러짐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 30분 전은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개에 기대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24년째 하고 있는 첫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죠. 이제 두 번째 습관,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어요. 맨손 체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목입니다.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아픈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5회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어깨. 앞으로 돌리기 5회, 뒤로 돌리기 5회,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켭니다. 이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3회 반복. 허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천히 앞뒤로 굽혔다 펴니다. 각 5회씩. 무릎 체조도 빼먹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10회.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틈틈이 운동합니다. 환자와 환자 사이 1분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바뀌는 1분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창가로 가서 창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10분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는 없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는 계단 활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습니다. 24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는 것,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이것이 제가 24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5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숫자를 세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6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도움을 드린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건강을 되찾으신 분, 78세의 우울증을 이기고 새 인생을 사시는 분, 83세의 당뇨병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영호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81세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셨죠. 다른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살고 싶습니다. 손주 녀석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67세에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24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이었으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박영호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20번씩 꼭꼭 씹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후 혈액검사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지금 박영호님은 84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손주와 함께 미술관에 가십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2번째는 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나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셨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분이 할머니를 보신다면 그때의 그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변화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아침 루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두면제도 끊었답니다. 앞집 할머니랑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해요. 둘이서 웃으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제는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신나서 놀아준답니다. 세 번째는 김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83세의 나이에 중증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사 제한도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이랑 송편도 빚고 떡볶이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조절은 하지만 이제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그분의 비결은 식사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한입 크기를 작게 해서 20번씩 꼭꼭 씹기, 식사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마시기, 밥 먹기 전에 채소 반찬부터 먹기,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TV나 핸드폰 없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의사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악화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당장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야지, 주말마다 등산을 가기로 결심했어.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버틴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죠. 제가 67세에 쓰러졌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큰 계획을 세웠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기, 하루 3끼 식사량 30% 줄이기, 주 3회 수영장 가기. 다행히도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천천히 가셔야 해요. 마라톤처럼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주는 그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죠. 둘째 주가 되어서야 3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동작들만 했어요. 셋째 주에는 식사할 때 20번 씹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숫자를 세야 했죠. 이런 식으로 한 달, 2달, 석 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물 한 잔을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꼭꼭 씹게 되고,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 대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습관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한 가지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함이 중요한 거니까요. 셋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간 물 한 잔 마시기를 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2세의 할머니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이셨답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마이너스 물 한 잔. 한 달 뒤 그 포스트잇 옆에 새로운 메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걸음 마이너스 3분 스트레칭.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냉장고는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죠. 지금 그 할머니는 86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교실에도 나가신답니다. 이게 바로 지속성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쉬워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하지만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리죠. 심지어 DNA의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에 쓰러졌을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이것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 새로운 공부의 기회로 삼았죠. 재활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몸도 그 믿음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91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88세에는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죠. 90세에는 온라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렸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위험할 수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 한 분이 오시면 그날 진료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덩달아 희망을 품게 되고 간호사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심지어 저까지도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절망했던 순간부터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24년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등산이나 헬스장 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듭니다. 둘째, 시작은 정말 작게 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10번 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